앞전에 이제 특수교육, 특수학급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와서 그래서 흐름상으로 제가 이 시간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서 그래서 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생각하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걸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막 말이 벙찌고 있는데 저는 글씨가 조금 되게 많아서 선생님들 앞전 자료 보니까 막 사례도 되게 많고 사진도 되게 많고 그래서 글씨가 조금 많아서 이게 되게 지루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고요.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설악고등학교라는 데서 이제 한 3년 동안 혁신부장을 했었거든요. 특수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혁신부장을 했었었고 이제 2017년에 했었고 18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네트워크 대표 교사를 하면서 뭐 혁신고 합동 포럼 뭐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여러 혁신 리더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되게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특수교육 안에서 조금 이렇게 잘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경력적으로 경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특이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저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특수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특수교사도 모든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 필요한 변화가 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자연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뭔가 너무 특별하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특수교사들도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처음에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장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여기 보시면은 휠체어 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수학여행 아니 체험학습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얘를 데리고 수학여행을 저는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소변도 이런 것도 잘 못 가리거든요. 이 친구 그거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어머니도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같이 안 갔어요. 그 기간에 저희는 따로 1박 2일로 따로 운영을 했고 왜냐하면 한 번 쉼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그 쉼이 차이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어도 그 안에서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코헨 뭐 이분이 말씀하신 책임 있는 민주시민 뭐 훌륭한 친구 훌륭한 동료 협력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듯이 특수교육도 그냥 따뜻한 아저씨 아줌마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애라는 개념은 조금 뭐랄까 장애인들 입장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그냥 대다수의 주류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장애가 정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런 일정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장애계라고 하고 장애학이라는 말도 요새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장애계에서는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차별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는 특수학교뿐이 없었어요. 대부분 시설에서 되게 많이 살았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소수 문화에 대한 제가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주류 문화와 아니면 사회적 소수 문화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이렇게 시자를 조금 넓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적으로 봤을 때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건
교육 내에 있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고민점을 저는 던져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도현 선생님의 장애학이라는 책의 그 표지예요. 표지인데 이렇게 저희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면서 그 시자를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시자가 넓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넓어져야 되는 시자를 가정한다면은 특수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역량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그냥 특수교육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교육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특수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를 조금 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반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일반 교육에 대한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예전에 학부 생활할 때 분명히 저희 전공서적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수교사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일반 교육에 대해서,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교육과 그 교육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그러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통합교육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육 안으로 분리된 두 집단에서 일반 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초창기 통합교육의 개념은 그런 주류화를 기반으로 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 교육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함께 공부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개념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혁신교육에서 말하는 그 시즌 1.0, 2.0, 3.0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처음에는 학생이 어디서 배울지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특수학급이 조금 되게 양적으로 되게 많이 팽창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배울지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개별화 교육이나 아니면은 아이가 통합반에 갔을 때 협력교육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생각했고 이제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 교육 안에 어떻게 접근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특수학교는 해마다 한 7, 8개 정도씩 분이 증가를 하지 않는데 이제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거의 완만하긴 하지만은 증가폭이 되게 굉장히 많은 해도 있었지만은 200개, 300개씩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수치고 경기도는 조금 더 그 수치가 되게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수교사들도 이렇게 완만하지만은 해마다 되게 꾸준히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세는 거의 완만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 흐리게 보이는데 일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거의 70%나 돼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학교에서 한 16% 정도는 그냥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급에 입급돼 있는 친구들인데 50%가 넘는 한 56% 정도 되는 친구들이 특수학급에 있고 그 친구들의 그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특수교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도 달라져야 되고 특수교사들도 많아졌고 분명히 달라져야 하지만은 저희의 현실은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교육이라는 게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을 되게 많이 도왔어요. 이렇게 1, 2, 3단계로 점점 그 통합교육의 철학이라는 것들이 교육의 본질적인 거를 고민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저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정기로 인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특수교육과 혁신교육이 되게 그것들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서로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혁신교육이랑 특수교육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 작년에 10주년 국제 혁신교육 컨퍼런스 때 이재정 교육감이 그
기조 발언에서 했던 원고를 위에 있는 거는 갖고 온 건데, 이렇듯이 저희 특수학급 특수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아닌 거를 저희도 되게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저희는 이제 평가에 대한, 물론 저희도 개발화 교육과 관련된 평가가 있지만은 그런 평가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많이 적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쁨을 얻었고, 지역사회에서 취업이라도 시키고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도 연계되기 위해서 발품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고교학점제 되면서 지역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만들려고 여러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처럼 특수교사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권을 되게 많이 줬다고 하는데, 저희 역시도 복식학급을 이미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되게 자율성을 되게 많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교육과정이라는 대안적인 그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정까지, 공통교육과정이랑 선택중심 교육과정까지 다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조금 풍부한 교육과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뜻 보면은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고, 특수교육은 그 강 안에 그냥 동떨어져 있는 작은 섬? 그리고 그 안에서 특수교육은 혁신교육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특수교육의 모습을, 네, 간단하게 살피면은 요거는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혁신교육과 되게 많이 미결합됐어요.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학교가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로 지정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지정된 학교도 이미 저희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로 지정을 받지 않으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모든 것들이 되게 많이는 아니지만 바뀌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혁신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들한테 혁신교육과 관련된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특수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없었던 것 같고요. 수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학생 중심이어서 일반 교육에서 말하는 성장 중심, 교수 편기, 배움 중심, 배움의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전히 개인적인 관심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에 자율성이 되게 많이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율성이 되게 많이 부여되면서 교사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의 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이거는 이제 김성천 교수님이랑 정미란 선생님의 그 책에 나왔었던 이제 문구인데, 미래교육의 모든 게 아니고 미래교육을 위한 첫 번째 플랫폼이면은, 그러면 저희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만의 변화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2년에 특수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이 될 텐데, 제가 이거는 이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님한테 작년에 여쭤봤었거든요. 저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고. 근데 일단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부재가 되어 있고, 아까 이제 금융고 사례처럼,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선택이 진짜 정말 아이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 선택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교학점제 하에서 특수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아까 자유학기제 얘기도 나왔지만은, 자유학년제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공교육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바꾸고 있는 변화인데, 그러면은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특수학급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그런 것도 없었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대안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보는데,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파트타임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특수교육 대상 범위 안에 들어와서 특수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교사들도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조차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깝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되게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거 과목 개설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정미라 선생님이랑도 몇 번 조금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특수교육 안에서 고교점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첫 번째로는 일단 과목 개설에서 통합교육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개설했으면, 특수교사가 주도해서, 가령 뭐, 이제 특수교육의 엘리트 체육에 있는 엘리트 체육에 있는 제가 지금, 네. 골볼이라든지 막 이런 스포츠 과목을 갖고 와서 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협력 교수도 조금 다양하게 늘어났으면 좋겠고, 특수교사가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과목을 개설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설악고 있었을 때 조금 되게 많이 답답해하는 친구랑 저희 아이들이랑 수업을 좀 몇 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많이 의미 있었고 재미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교육 안에서 좀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혁신교육에서 말하는 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특수교사들도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통합교육적인 측면에서 초등 특수교육이랑 중등 특수교육은 중등 특수학급은 좀 의미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은 절대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조금 그러니까 제대로라기보다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에는 아직 중학교도 절대평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상대평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중학교 특수학급부터는 저희 애들이 되게 많이 주눅들더라고요. 교실에서 조용해야 되고, 숨죽여야 되고, 평가에 방해되면은 따로 빼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여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중학교랑 중고등학교랑은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특수교육은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일반교육은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차원을 이제는 조금 많이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이슈 리포트 45호를 저랑 주현쌤이랑 같이 썼는데, 그거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